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그럼 바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종목은 리제네론입니다. 작년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여 1월 27일 기준으로 128만 주로 보유 주식수를 늘렸습니다. 주가는 그 기간 동안 거의 14%가량 오히려 빠졌습니다. 리제네론의 주가는 현재 2015년 고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664불까지 찍고 엄청 내려온 건데 코로나 관련 항체 치료제로 급부상해서 엄청나게 버프를 받고 올라오다가 현재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잠시 리제네론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리젠코브는 작년 11월 미국 FDA 긴급 승인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로도 쓰였었는데 이번에 미국 시각으로 2021년 1월 27일 기사를 보면 리젠코브가 임상 3상 중간 데이터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염률도 감소시키고 코로나 감염률도 감소시키는 패시브 백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패시브 백신은 백신으로 보기는 힘들고 현재 백신의 공급,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백신의 임시적인 대안 방편으로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세미 백신 역할을 하는 치료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오주를 투자해보신 분들이나 이번에 모더나 같은 주식을 투자해보시거나 평소에 제약주에 신약 개발 현황을 보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종목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리젠코브의 실질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한 작년 10월 경부터는 주가는 계속 빠져왔습니다. 가령 모더나 주가도 잘 보면 작년 11월 말에 매우 성공적인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서 발표하는 날 정도의 정점을 찍고 주가는 계속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실제로 모더나 백신의 전 세계적 수요 폭발로 실적이 쌓이면서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보통 이런 제약주,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뉴스에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린 후 몇 달 못 버티고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바이오주는 투자를 하시려면 아예 초반에 들어가셔서 장기로 들고 가시거나 장기 투자가 싫은 분들은 뉴스가 꿈틀꿈틀 나오기 시작하면 소문에 매수를 해서 뉴스가 터지면 파는 단기 투자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리제네론 주가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연초에 좀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주저앉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가 아크주를 포함한 관련 바이오주, 제약주가 많이 조정을 받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비해 전반적으로 과하게 올랐으니 미국장이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더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제네론 웹사이트의 포트폴리오들을 살펴봤는데 게놈 관련 연구도 활발히 하는 것 같고 현재는 리젠코브라는 코로나 치료제로 곽강받고 있지만 게놈 관련 선두 기업으로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은 뭐가 있나 보려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분야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걸쳐서 31개의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출이 2019년 연간 보고서 기준으로 7.8빌리언 달러인데 그 중에 거의 40%인 3빌리언 달러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순이익도 38% 넘게 나와준 기업입니다. 2020년 분기적으로 봐도 매출과 순이익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PER은 18배밖에 하진 않으니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PER과 비교해도 좀 저렴한 편이고 한국의 바이오주와 비교하면 PER이 엄청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셀트리온 기업 분석 영상을 올렸다가 강성 주주 분들에게 매우 안 좋은 악플들이 달려서 댓글창을 막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한국의 바이오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꽤 높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이유로 한국의 바이오주를 보면 장기 차트로 우상향 한다기보다 그냥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리제네론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는 506불 정도인데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총 25개의 의견이 있고 적극 매수 의견 1개, 매수 의견 17개, 중립 의견 7개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619불로 현재 주가가 22% 정도 저평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 발표일이 2월 5일인데 제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호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다음 기업으로 보여드릴 기업은 KE홀딩스입니다. 나름 이 기업은 이해하기 쉬운 기업입니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아크에서의 매수 현황을 좀 보면 작년 10월에 매수를 시작하여 700만 주 정도까지 보유 주식 수를 늘렸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600만 주를 아크 K로 편입시켰고 나머지 100만 주가량을 아크 W와 아크 F에 편입시켰습니다. 주가는 75불경에서 60불 밑으로 내려왔으니 주가는 꽤 떨어졌습니다. K홀딩스는 통상 베이커라고 불리기 때문에 베이커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일단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년 8월에 20불에 IPO 상장시키고 너무 오버해서 올랐다는 시장 평가가 꽤 많았었고, 그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베이커에 대한 통제도 들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어서 주가가 비실비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로라는 미국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을 짧게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진로 같은 기업의 중국 버전이 베이커라고 보시면 되고, 레드핀 같은 기업도 진로와 비슷한 기업인데, 레드핀이나 진로 같은 미국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은 요즘 주가를 보면 쉽게 들어가기 좀 무서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이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 주가면 이제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핀테크로 크게 성장시킬 잠재성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라 기업은 무조건 성장할 겁니다. 이 기업은 매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고 2019년까지는 적자를 냈지만 2020년에는 흑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의심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알리바바가 이커머스로 시장을 키웠듯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서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베이커가 당연히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에서는 아직 블루오션 분야로 보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도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3분기까지의 실적이니 당연히 YOY로 큰 성장을 보여줄 텐데, 보시면 일반 매물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관련 중개 거래도 꽤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연히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시장에서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성장이나 이 기업의 매출 성장이나 게다가 점점 늘어날 순이익의 성장이나 뭐 어떤 점을 봐도 이 기업은 당분간 엄청 크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끔은 어느 기업의 주가의 전망이나 상승 또는 하락이 제 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이 기업은 제 기준에서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아크 내에서의 기업의 비중을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1%가 약간 넘는 비중까지 비중을 높여오다가 현재는 비중이 0.88%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아크 K와 아크 F로 매수를 해왔는데 12월 29일에 매수를 한 이후로 올해 들어서는 신규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전혀 매도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홀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의 자산 규모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추매를 안 하고 홀드하고 있는 이 종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 160여 개의 아크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베이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위로 꽤 높은 비중으로 아크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 베이커 전체 시가총액에서 아크가 투자한 비중은 0.61%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리제네론과 베이커에 대해서 대충 이런 기업이다 정도의 감을 잡으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